이곳을 치우며 우연히 알게 된 당신의 이름과 출신 학교. 그것은 당신에 대한 어떤 진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치우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이곳의 남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릴 책은요, 김한님께서 쓰신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입니다. 죽음 언저리에서 행하는 특별한 서비스. 이분께서 일본에 머물면서 죽은 이가 남긴 것과 그 자리를 수습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 후에 귀국하셔서 특수 청소 서비스 회사 하드웍스를 설립하고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죽음 현장에 드러나는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하세요. 그 하나의 죽음, 하나의 현장을 간 그것들을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라이프.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해가 저물 무렵에 전화가 걸려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덧붙인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골치 아픈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가보시면 알게 될 테지만 아무튼 살림도 없는 간단한 집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도 목소리는 차분했고 사무적이지만 차갑지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굳이 더 캐묻지 않았다. 상대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20분 넘게 시간을 할애해도 막상 맞닥뜨리는 현장 상황은 그 설명과는 딴판인 경우가 있고, 짧은 몇 마디와 절제된 표현만으로도 현실을 적확하게 제대로 암시한 경우도 있다. 쉰을 간 넘은 듯한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매물에 대해 묘사하는 능력을 오랜 시간 터득해왔을 것이다. 전날 늦은 밤부터 내리던 비는 우리가 출발한 새벽보다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그치지는 않았다. 미끄럼 방지턱이 없는 좁은 대리석 계단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리며 넘어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이미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나는 새 제품으로 바뀌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준 대로 번호를 누르자 옆집에서도 들릴 만큼 명쾌한 잠금 해제 신호음이 울렸다. 이번엔 나조차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인 채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손잡이를 비틀고 집에 들어섰다. 섬유 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낸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코에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예상 밖의 광경에 곤두섰던 신경은 금세 놀라움이라는 감정 뒤로 밀려났다. 자살 현장에서 뜻밖의 마주한 캠핑장. 연분홍색 텐트가 방 한가운데 둥그렇게 세워져 있다. 입구에는 소주병 67개가 놓여 있고 텐트 안에 두꺼운 에어매트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누가 봐도 이곳은 잠시 머물고자 꾸린 거처이다. 방이라는 공간에 놓여 이상하게 보일 뿐 그대로 강변의 자갈밭이나 숲으로 옮겨 놓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풍경이다. 주변엔 TV도 화장대도 없다. 입주자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흔히 행어라고 부르는 천장과 바닥을 잇는 여러 개의 금속봉으로 이루어진 옷 보관 랙뿐이다. 베란다에는 이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란색 폴리프로필렌 박스 여러 개가 납작하게 접힌 채 세워져 있다.
숫자를 세어보니 5개. 모서리에 필라멘트 테이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것이 벌써 여러 차례 이사하며 사용한 모양새이다. 그녀의 모든 살림은 이 5개의 노란색 상자에 고스란히 담겨 정식 이사업체가 아닌 개인이 운전하는 경화물차나 작은 승합차로 옮겨져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지하방에서 계단이 많은 지상의 집으로 전전했을 것이다. 텐트와 화장실 입구 사이 장판에 혈흔이 말라붙어 있다. 불쾌한 라벤더 향을 견디며 조심스레 엎드려 바닥을 닦아낸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가 있는 벽면에도 피가 말라붙어 있다. 그녀는 화장실 위 천장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관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것이다. 바닥을 닦다가 앉은 채로 잠시 천장의 가스관을 올려다본다. 문득 내가 그녀의 시점에서 이 공간을 내려보는 듯하다. 저기에 매달렸다면 그녀가 생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잠시 뒤에 내가 분해하려는 바로 저 텐트의 정수리였을 것이다. 시도 철도 모르고 찾아오는 인간의 상상이란 잔인하다. 모든 살림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삶을 끝내려는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친구여, 이 모든 것이 그저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함께 꾼, 깨고 나서 돌아보면 웃어넘길 한낱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말하자. 가방 속에서 이력서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5년을 근속하고 또 다른 대기업 공장으로 옮겨 또 몇 년 동안 일했다. 2년 뒤 30이 될 나이다. 단색 배경에 표정 없는 증명사진. 한반에 동명이인이 꼭 한 명은 있을 것 같은 흔한 이름. 이력이라곤 단 몇 줄뿐. 여백을 많이 남긴 이력서는 그녀가 짓는 풍부한 표정과 좋아하는 음식과 오랫동안 따라 부른 노래와 닮고 싶었던 사람과 사랑하는 친구의 옆모습에 대한 기억은 담아내지 못한다. 텐트 뒤에서 책 몇 권을 발견했다. 이 세상에 캠핑을 온 것처럼 실로 간단한 살림을 꾸리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켜준 책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모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집 혹은 집이라 불리는 캠핑장에서 읽기 위해 값을 치르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텐트 안 램프에 불을 밝히고 문장을 읽어나가며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했다면 스스로 삶을 저버리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어느덧 30을 맞이하고 소중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끔은 울기도 하겠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녀 마음의 아주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는 동료가 알아채지 못하게 눈물을 훔치고 책들을 서둘러 자루에 쏟아부었다. 오늘 이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텅 비워질 이곳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밤과 어둠이 야속하다. 에필로그. 수도꼭지의 아이러니는 누군가가 씻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지만 결코 스스로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집이라면 그가 누구든 그곳에 어디든 가서 군말 없이 치우는 것이 제 일입니다만
정작 제가 죽었을 때 스스로 그 자리를 치울 도리가 없다는 점이 수도꼭지를 닮았습니다. 언젠가 주군이가 숨을 거두고 한참 뒤에 발견된 화장실에서 수도꼭지에 낀 얼룩을 닦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는 늘 죽음을 등에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 사실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양면으로 된 동전처럼 한쪽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삶이라는 눈앞에 펼쳐진 방향만을 보고 걷느라 등짝까지 살펴볼 기회를 얻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날벌레가 물고 햇볕이 내리쬐는 등이 따가웠지만 오늘 당장 갈 길을 재촉하느라 굳이 뒤돌아보지 않았죠. 행여나 시선을 놓치고 뒤를 힐끔거리다가는 내 등에 바싹 붙어있는 그 불온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신압으로 앞길을 막고 나서서 당장이라도 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은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고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좀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경도되고 그 엄숙함에 지나치게 몰입한 탓에 죽음에 관한 언급 자체를 불경한 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이 기록도 그런 면에서는 급진적이라고 할 만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묻는 행위, 인간이 죽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과 존재에 관한 면밀한 진술은 오히려 항바이러스가 되어 비록 잠시나마 발열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굳세게 만드는 데 참고할 만한 기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이 기록이 그 역할을 하리라는 믿음,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라는 자각이 글쓰기를 멈추지 않도록 다독여 주었습니다.